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2.34%로 갭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지켜봐야 되냐면, 강하게 빠졌던 하방 구간을 지금 21선과 5일선 위쪽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제는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 정상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서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나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구간이 하나의 손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이 구간이 뚫리게 된다면 다시 하방을 그리러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당 5일선과 21선이 만든 지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 오늘부터 매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지지 라인을 가깝게 가져가면서, 그리고 손절 라인을 가깝게 가져가면서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 혹은 향후에 랠리가 또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이 라인 자체를 손절 라인으로 접어놓고 투자를 진행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재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의 매수 포인트를 이야기 드린 바가 있어요. 자, 이전에 계속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단기 입형으로 올라서는 포인트를 하나의 매수 타이밍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같이 5일선과 21선을 지지 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돌파 구간을 매수 타이밍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의 매수 타이밍이 모두 잡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입을 해서 스윙적으로 수익을 노리는, 왜 스윙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이 전고점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왜냐면 여기서 투심 자체가 한번 식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구간을 놓칠 수는 없는 겁니다. 지지 라인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200일선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200일선에서부터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배열이 여전히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은 구조적으로 살펴본다면 결국은 정배열을 무너뜨리지 않고, 200일선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던 시장이 단기 평선을 역배열로 만들면서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같이 내려오던 21선이나 다른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하방 구간에서는 리스크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최소한 방향 전환이 나오고 나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타이밍은 단기 이평선에 올라선 이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2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이 구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두 구간이 잡혔기 때문에 재매수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보시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얼마가 올라왔는지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를 않는 것이고, 지금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타이밍, 즉 저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전한 구간에 들어가는 두 가지의 타이밍을 가져갔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지수로 봤을 때는 상방을 배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P 500 같은 경우는 이틀 전쯤에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좋은 모습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매수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잡혔었고, SOXX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된다면 어제 같은 경우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왜냐면 갭으로 뛰어 올랐기 때문에 장중에 무너지는 흐름만 나오지 않았다면 충분히 적절한 가격대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꺾이든지 올라가든지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결국은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투자자는 그 시장의 흐름을 예측한다기보다는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빠진다고 하더라도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220달러 라인의 손절 컷을 잡아놓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보유하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상한 모습, 제가 이전에 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과 같은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또다시 수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는데, 뭐 매크로적인 측면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냥 변동성에 몸을 맡기고 내가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닌 것이고 위험을 무릅쓰는 스타일이신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며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좋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투자를 하면 할수록 계좌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매수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후에 올라가는 건 시장에게 맡기는 겁니다. 올라가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숏 같은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다 아마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큰 타격을 입으셨을 거예요. 또다시 반토막이 나는 건데, 자, 시장의 무서움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빠지는 구간에서 정배열 SOXL 같은 거에 투자를 했다가 너무 빠진 상황에서 또 공포에 취해서 반대로 SOXX 같은 곳에 지금 투자를 해버리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자산이 1억이 있었다고 한다면 1000만 원 정도밖에 남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배를 올라가는 주식을 찾는다는 거는 어떠한 꿈이기 때문에 그건 운이 좋고 시대정신이 맞아 떨어져야 발생하는 일인 것이고, 이러한 식의 투자를 하게 된다면 계좌가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 부분이 무너져 내릴 때는 우리가 리스크를 회피하고, 그리고 리스크가 상당히 진행된 와중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가 들어가는 투자를 하셔야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시장에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드렸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수가 들어갔다면 3일 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왜냐? 이전의 영상에서부터 계속 엔비디아와 애플이 추세가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엔비디아가 선행해서 회복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의 불안 요소예요. 즉 시장이 불안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전고점을 며칠 내에 찍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또다시 하방이 나온다면 그때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삼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고점을 세 번째 도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배팅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장기 투자의 기회라기보다는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서 시장에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 추세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지수 측면에서는 10%가 넘는 상승이기 때문에 랠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랠리를 피해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랠리에는 들어가되 안전장치는 해놓자 이야기를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흐름대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 역시도 회복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인 이평 가격대 위쪽에 올라섰고 이 부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방에 21선이 존재를 하지만 자, 오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두 번째 안전한 매수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을 돌파를 했을 때는 이 구간이 중요한 지지라인으로 변화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지라인이 돌파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방으로 뚫리게 된다면 시장에 뭔가 이상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손절컷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스윙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이 구간에서 많이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물타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점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기 이평 회복하는 구간, 자, 이런 식으로 재매수 구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결국 투자를 통해서 물량을 늘리는 것이고, 물량을 늘린 상태에서 리스크는 줄이는 겁니다. 그 흐름대로 대응해 주시는 게 필요한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채권의 금리라던가 매크로적인 측면, 레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당장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크고 빨라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해봤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공부를 하는 방편으로서 삼을 것이고, 트레이딩의 개념에 있어서는 단순한 원칙으로 트레이딩의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 잡혔을 땐 매수가 들어가고 균열이 생기거나 이상 상황이 생겼을 때는 손절이 나가는 두 가지에만 집중을 해주신다면 뭐 시장이 어떻게 되든 무너지든 올라가든 최소한의 투자 이득 같은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주신다면 특히 이제 뭐 빅스 같은 것도 저점 라인까지 정상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폭락론에 빠지기보다는 그저 시장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튀어 올렸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이러한 극단적인 뷰에 빠지기보다는 결국에는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